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조선 후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게 칠판에 뭐가 붙은 거? 네. 조선 후기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광해군, 했었고요. 그 다음이 인조였습니다. 끝났네? 어제 이거 했네? 그죠? 그래서 이제 광인, 효현, 숙, 경영, 정순 이렇게 가는데, 오늘 이제 광해군 인조, 그 다음에 효종, 그 다음에 숙종, 현종이다, 현종. 광인, 효연, 그 다음에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정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5명의 임금 역사 흐름 정리할 겁니다. 사실상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뭐 암기하는 것도 암기하는 거지만 암기가 오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종조 부분이 암기가 조금 있어요. 한 20개 가량 정도 있어요. 20개 가량. 그거 보면은 박스 오른쪽에 큰 거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외울 게 조금 많고, 왼쪽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뭐 암기하고 자시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그거는 진짜 오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막상 설명 듣고 나면은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역사적 전개가 있지? 라는 의문이 살짝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야기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왼쪽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쫓아오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는 살짝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걸 유념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이제 그 광해군이 중리배교 했었잖아요. 그죠? 중리배교가 처음엔 잘 먹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반대 세력이었던 서인이, 그죠? 예,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비판합니까? 제조 지은을 잊었다.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잊었다. 어떻게 유교의 나라에서 이렇게 의리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윤리적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짓을 하기는 했잖아. 뭐였었죠? 폐모살제 했었습니다. 폐모살제. 그러니까 자기 이복 동생을 쪄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친엄마는 아닙니다. 계모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에다 가둬버렸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라고, 권력의 위협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근데 앞에 내용 조금만 봐도 여러분들 그런 일은 수두룩하지 않나요? 그럼 뭐 태종은요? 태종은 뭐 어떻게 할 거야? 태종 어떻게 할 건데? 건국자부터 자기의 가장 친한, 그리고 가장 존경했던 그 이제 군 선배였던 최영을, 그죠? 죽이면서 왕이 됐고, 아예 나라 장치를 통째로 바꿔버렸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광해군이 한 거는 애교 수준이지. 애교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 후기에는 유교적 가치가 훨씬 더 좀 더 세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뭐 자기들 명분으로 세워가지고 광해군을 이제 폐위시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인조가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 반대로 한다. 우리는 무조건 어디만? 명나라. 명나라만 위한다라고 했었죠.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친명배금이었습니다. 그죠? 이거 어제부터 헷갈려 하더니 계속 헷갈려 하네. 예. 친명배금 정책을 했었죠. 이 결과가 뭡니까? 두 차례의 호란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병자호란 때에는 군신의 예를 갖추면서 정말 치욕적이었죠.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조선은 청나라 밑으로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나라한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잘못하면은 나라에 큰 화가 닥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왕이 뭐다? 바로 효종인데, 앞에서 이제 우리 광해군의 어떤 그 정책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은 중립이었잖아요. 중립. 그리고 이제 인조의 어떤 이런 정책의 결과 나타난 사실, 그러니까 인조의 가장 중요했던 역사적 사실, 딱 꼽자면은 뭐예요? 호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왕들은 두 글자로 딱 정리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효종은 키워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북벌입니다. 북벌. 네, 그래서 효종을 여러분들이 외울 때
키워드로 항상 뭐를 딱 먼저 떠올리면 끝나느냐? 북벌을 떠올리면 끝나요. 북벌. 그럼 도대체 북벌이 뭘까요? 그렇죠. 항상 역사는 한자풀이 하면 여러분들 화락 풀리죠. 그래서 북쪽을 정벌한다. 북쪽이 무슨 나라인데요? 청나라 있죠, 청나라. 그러면 왜 갑자기 효종이 자기 아빠 인조도 안 됐던 이 뭐 청나라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정벌을 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아주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그래 내가 스토리를 잘 들으라는 거야 오늘. 자, 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소현세자가 있고요. 세자라는 말 자체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었잖아. 우리 앞에서 두 왕자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 청나라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여기에서 인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소현세자가 당시 이제 청나라에 끌려갔었을 때 둘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오랑캐 놈들 어떻게 이렇게 무도하게 왕자 두 명을 다 잡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둘 다 화가 이렇게 막 이게 나 있는 상태였는데 실제로 갔었을 때 소현세자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너무 발전돼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막 다 흙집이고 막 이런데 거기는 막 벽돌집을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오랑캐라고 생각했는데 얘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거 내가 생각을 조금 달리 먹어야 되겠다. 걔들이 오랑캐라서 힘만 세서 우리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구나. 우리나라와 청나라는 클래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복림대군은 거기 가서도 전혀 마음 변하지 않아요. 오랑캐 놈들.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조선을 따라올 것 같아? 정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선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세해. 우리가 단지 무력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진 거야. 치뿡!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자의 청나라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소현세자는 거기 가서 여러 당시에 이제 중국에 왔었던 서양 선교사들, 그러니까 종교를 전파하러 온 외국의 서양 선교사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만나보고 그 사람하고의 대화에서 중국만 발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발전되어 있다? 저기 서양 애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구나. 야, 이 조선이 완전 이때 들어갈 유명한 속담은 국어적으로 왜 이렇게 안 돼?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시각이 다르네. 소현세자네. 은성이 F니? F야? T야? 근데 뭐 외롭겠다 그런 얘기를 왜? 코스프레 하고 있네 저거.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 어차피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현세자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여간의 볼모 생활 끝에 결국 완전히 두 사람이 이제 조선으로 어떻게 하냐면 돌아옵니다. 왜 얘들을 풀어줬느냐? 더 이상 조선이 청나라의 위협이 안 된다라고 청나라가 판단했기 때문에 두 왕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돌려보내줘요. 근데 이제 소현세자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거지. 아빠 만났어.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극적인 부자상복이야. 그래서 아들아, 이러면서 했겠죠? 그래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좋았겠죠? 오자마자 소현세자가 뭐라고 하냐면 청나라가 정말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청나라를 빨리 쫓아가려면 이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봐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라고 하는데 인조의 눈에 뭐가? 이게 이제 살기가 부르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10년 전에 아빠가 어떻게 했었어?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마에 피가 나고 인조는 중국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복수심을 잊고 아들이 완전히 뭐냐면은 청나라 사람이 돼갖고 돌아온 거야. 그래갖고 아버지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버지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제가 가지고 온 청나라 피규어인데요.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 그래서 완전히 이거 청나라 놈 돼서 돌아왔구나라고 인조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대신에 둘째 아들이었던 이제 복림대군은 아버지 저 오랑캐 별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물리쳐야 됨을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현세자는 왕이 될 사람인데 완전 청나라 사람이 돼서 돌아왔고 복림대군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얘는 지금 와가지고 청란에 대한 복수심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장남보다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차남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갑자기 급사합니다. 그 왜 급사했느냐? 우리가 이제 왕이 죽으면은요, 또는 왕세자가 죽으면은 혹시나 정치적인 것 때문에 죽었을까봐, 그러니까 암살당했을까봐 뭐를 하냐면은 부검은 안 해요. 부검은 유교에서는 신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고요. 뭐를 하냐면 혹시 독에 당했을까봐 그 은비녀 있어요. 은비녀 아세요? 은비녀? 은비녀를 입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봐, 살짝 구강 안에다가. 그러면 독에 당했으면은 은이요 이렇게 새카맣게 변해요. 예, 그게 독에 당했다면 하면. 근데 넣어봤더니만 새카맣게 변하는 거야, 은비녀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의사가, 주치의가 이 세자께서 이 독에 당하신 것 같다고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인조가 그거 독에 당한 거 아니다. 그냥 빨리 장사 지내라, 장례 지내라 이러는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은성이가 죽었는데 은성이한테 뭐 이렇게 이걸 딱 넣어보니까 독에 당한 거야, 은성이가.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고 이거 빨리 부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진상을 밝히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엄마가 아닌데요? 우리 딸 그렇게 죽는 거 아닌데요? 그냥 빨리 장례 지내시죠, 보람상조 부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1차 의심. 뭔가 이상하다. 범인은 누굴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확실하지 않아. 네. 근데 2차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소현세자가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조한테 있어서는 이게 뭐죠? 손자잖아, 손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세종대왕으로 치환하면 세종이야. 그럼 여기가 문종이야. 어디로 보통 이어지는 거예요? 단종으로 이어지는 게 원래 보통이잖아. 여기가 세자였으니까. 근데 인조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너무 어려. 안 돼. 복림대군으로 어떻게 한다? 왕으로 앞으로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손자하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의 이제 아내, 며느리죠. 싹 다 내쳐버려요. 궁에서 싹 다 내쳐버린다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왕실 이야기가 드라마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장남 라인을 싹 다 박살내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 아직도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소현세자의 노골적으로 청나라를 편드는 이런 행동이 인조의 심기를 건드렸지 않았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소현세자 쪽 라인은 어떻게 하냐면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심을 외쳤던 복림대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얘가 효종이에요. 자, 라인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효종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운동을 한다? 바로 이제 연결되죠. 북벌운동을 시작한단 말이야. 아버지한테 늘 얘기했었던. 그러면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말로 하지 않는다. 뭘로 한다? 군사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순신의 손자였던, 어머나, 이 이름부터가 약간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손자, 어게인 임진왜란,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이때 북벌운동을 이제 실질적으로 전개를 하고요. 문신들의 지지도 얻습니다. 당시에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송시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인의 우두머리였어요. 서인의 우두머리. 예, 서인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윤휴. 요건 이제 남인 쪽 계열인데, 남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하였거든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동시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북벌운동을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명분으로 보나, 아니면은 효종의 의지로 보나, 이거는 지속되는 것이 당시 조선에서 맞았죠. 왜냐하면 조선은 제조 지은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북벌을 하느냐? 북벌을 할까요? 북벌은 못해요. 참나.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우리 학교에 이제 가장 공부를 좀 못한 친구가 누구죠? 뭐 예를 들어서 민재가 있다고 칩시다. 민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난 이번 3학년 중간고사에서 윤성이를 이겨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공부를 해. 막 열심히 해. 근데 막 하루에 한 2시간씩 공부해.
이건 뭐냐면은 그 이상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여기 민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2시간씩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꼭 윤석이를 이길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경제적 규모의 차이에서도 어마어마하고요. 당시 군사력도 엄청 차이가 심해. 2시간 그거 깔짝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벌은 어떻게 되냐면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 그 전에 유명한 게 뭐냐, 내가 군사력을 기르긴 길렀어. 열심히 막 웨이트 해가지고 알통 요만하게 생겼어. 그럼 이 힘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거 과연 내가 될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당시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뭐 어떤 일에 동원되냐면은 나선정벌에 동원됩니다. 나선정벌. 나선정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러시아 지역이 청나라하고 국경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하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그때 청나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 러시아 지금 정벌하러 갈 건데, 야, 너 군사력 요새 좀 세다며. 야, 군대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이 군사력은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양성한 군사력인데, 청나라가, 야, 너 요새 알통 좀 생겼더라? 너 잠깐, 저기 다른 그 중학교 정벌하러 갈 건데, 너 잠깐 일로 와. 그래서, 예, 저요? 제가 왜요?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간 거죠. 그래서 그때 뭐를 동원했냐면, 이제 그 훈련도 가면 우리 포수들 있죠, 포수를 동원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청나라가, 야, 조선 왔냐? 예,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러시아랑 싸울 거니까, 너 빨리 앞에 선봉에 나가. 야! 상당상 러시아 죽어라.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그래서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른 군대를 청나라가 러시아의 국경 분쟁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사용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잘 싸웠을까, 못 싸웠을까? 나름 좀 잘 싸웠대요. 야, 너 좀 한다! 이러면서 청나라가, 야, 너 좀 싸운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 정벌에 동원된 걸 이제 나선정벌이라고 하는데, 북벌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장면이죠. 예, 근데 결국에 북벌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하멜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이건 넘어가고, 넌 절대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하지만 도망갔었죠, 실제로. 그래서 효종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외울 때 북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요런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전혀? 저 스토리 라인 영화 오르페미에 나왔어요. 아, 진짜요? 제가 영화를 안 봐가지고. 거기서 왕이 유해진 아닌가? 맞아요. 유해진이 뭘로 나오는데? 아, 인조로 나와요? 오. 첫 왕 역할. 아, 진짜로? 맨날 막 노비 역할하고 이랬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효종은 이제 여러 스토리라인이 있으니까 북벌, 나선정벌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현종입니다. 자, 현종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니 도대체 왜 이걸 가지고 싸우지라는 느낌의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송 논쟁. 예송이라는 게 뭐냐? 송자가 여러분들 그 소송 할 때 송이거든요. 소송이 뭐예요? 고소. 야, 너 고소! 이렇게. 한국 소송. 싸운다는 거죠. 예는 뭐냐? 예를 가지고. 예, 예의예요, 예의.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다툰다는 거야. 아니, 왜 예의 가지고 다투지? 자, 매너가 없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예송 논쟁은 조선에서 왕실의 상례에서, 상례가 뭐예요? 제사.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상복. 조선시대 때 그 아빠나 엄마가 죽거나 가족이 죽으면은 뭐를 입는다? 상복을 입거든요. 상복 보신 적 있어요? 아, 어머나, 상복을 안 봤네? 상복, 요새는 이제 양복을 입지 보통. 상복 안 입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누구 죽으면은 약간 이런 식의 누런 삼배옷 같은 거 입잖아요. 이걸 상복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조선에서는 아빠가 죽잖아요. 아버지, 부모님이 죽잖아? 그러면 몇 년 동안 상복을 입는다? 3년 입어요, 3년. 예. 이 옷으로 지금 입고 이게 다녀야 돼. 그리고 부모의 막 묘소를 지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엄마 죽었다고 엄마 무덤 옆에다가 움막 지어놓고 3년 동안 이거 입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당연히. 예. 그래서
요 상복을 그때 얼마 입느냐를 가지고 싸운 건데, 자,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잘 보세요. 벌써부터 저걸 가지고 왜 싸움? 막 이러잖아요. 자, 잘 보세요. 누가 죽었냐면은 효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현종한테는 누가 죽은 거예요? 아빠가 죽은 거죠. 잘 따라오세요. 근데 당시에 인조에 계비가 있었거든요. 인조의 계비라고 하면 정실부일 말고 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은 그럼 뭐냐? 이 계비, 자이대비 조씨의 이걸 따지자면은 엄마죠. 실제 엄마는 아니에요. 실제 엄마 아니야. 그리고 별로 현종하고 이 자이대비 조씨하고 나이 차도 얼마 안 나. 한 5살 차이 나나? 그래. 그러니까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인조가 늦게 결혼을 했거든. 늦게 첩을 뒀거든. 자이대비 조씨를. 그래서 현종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차가 엄마하고 얘하고 현종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아. 뭔 말 알겠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효종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그러면? 자이대비 조씨가? 엄마죠. 배달은 엄마예요. 배달은 엄마. 예. 그러면 여기 자이대비 조씨가 아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그 계모 맞아. 그러니까 실제 엄마는 아니야. 다 같은 엄마잖아, 여기서. 엄마 대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자이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럼, 당시에 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년 입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런 상복을 입을 때 어떤 책을 텍스트로 했냐면, 주자가래라는 책이 있어요. 주자가래. 주자가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장남의 경우에는 3년, 차남의 경우에는 1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복림대고는 차남이에요, 장남이에요? 차남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상복을 입을 때 텍스트로 여겨지는 주자가래에 의하면은 차남이니까 1년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기년설이라고 합니다. 기년설. 됐죠? 근데 여기에서 남인이 이걸 문제 삼습니다. 뭐라고 문제 삼냐면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차남이라도 이 사람은 보통 차남이 아니다. 뭐다? 왕이잖아. 왕의 대우에 준하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 3년, 장남 대우를 해가지고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당파 중에서 누가 더 왕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예, 남인이 훨씬 더 왕 대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남인이 3년설은 윤휴, 허목, 윤선도 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느낌만 가져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 아니니까 3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송시열, 또 나오죠.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때 두 파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종이죠. 현종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이때 현종의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됐어. 그러니까 아빠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한다? 뭐 3년을 입느니 1년을 입느니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서인이 목소리가 엄청 크니까 야, 알았어. 야, 서인의 1년설을 어떻게 한다? 지지! 이러면서 내용이 끝났어. 이게 뭐냐면은 1차 기해예송이에요. 자, 정리해두세요. 그러니까 얘가 1차고 얘가 2차인데 예송의 1차가 기해예송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서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또 사망하냐면 아까는 효종이 사망했잖아요. 여기는 효종의 비였던 인선왕후가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따지자면 가족관계로 따지자면은 며느리가 사망한 겁니다. 맞잖아요.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사망했잖아. 며느리 맞잖아. 왜 그래? 자이대비 조씨한테는 얘가 며느리잖아. 현종한테 인조사오가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지. 효종. 그러니까 인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며느리잖아요. 여기에 있는 효종의 비가. 그죠? 그러니까 자이대비 조씨가 인조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얘한테 며느리지. 우리 집 민재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야, 헷갈리게 하지 마.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실의 장래에서 자이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그거지.
그런데 이제 자이 대비 조씨 입장에서는 이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 며느리 맞잖아. 왜 헷갈리게 해, 나를. 예, 며느리 맞죠? 네. 며느리 아니 이거 무슨 안 돼요. 며느리 맞죠? 아니 씨. 아, 민재야! 왜 그래? 자, 민재야. 천천히 가자. 얘들 다 그냥 내버려둬. 우리, 가만히 있어! 우리 둘이 얘기하자, 우리 둘이 얘기하자. 그러니까, 효종이 있고, 현종이 있고, 그 다음 인조가 있잖아. 그러면 인조가 있고, 그죠? 효종이 있고, 현종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인조하고 결혼한 여자가 누구야? 자이 대비 조씨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효종의 입장에서는 뭐야? 엄마, 됐죠? 근데 실제 엄마는 아니야. 배다른 엄마야.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효종 밑에 아들이 누구야? 현종이잖아. 그러면 현종 입장에서는 자이 대비 조씨는 뭐예요? 할머니지. 근데 나이 차이 별로 안 난단게. 늦게 결혼해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인조하고 결혼한 사람이 자이 대비 조씨야. 자, 조씨고. 그죠? 인조 밑에 아들이 누구야? 효종이잖아. 그지? 효종 밑에 아들이 누구야? 현종이잖아. 그지? 요 라인 알겠지? 그러면 효종한테 자이 대비 조씨는 뭐냐고. 그 엄마잖아, 엄마. 근데 효종이 결혼을 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효종 결혼한 인선왕후가 있지, 인선왕후가 있지. 그러면 인선왕후하고 자이 대비 조씨는 무슨 관계냐고. 아니, 얘하고 결혼했다니까! 그걸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어요. 시모, 시어머니라고 부르다가, 아니면은 며느리라고 부르겠지. 얘는 얘를 며느리라고 부르고, 얘는 얘를 시어머니라고 하겠지. 이해됐니? 이제 됐지?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효종이 죽었을 때에는 남인하고 서인으로 갈려가지고 남인은 3년을 주장하고, 서인은 1년을 주장했잖아. 논리는 알겠지? 얘는 뭐라고 그랬어, 서인은? 주자가래에 의하면은, 그죠? 차남이니까. 효종이 차남이었잖아. 장남은 누구였는데? 남이. 아니, 장남은 누구였는데? 누가 장남이었는데? 왼쪽에 소현세자. 소현세자 장남이었잖아. 근데 얘가 인조가 날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둘째잖아. 그러면 주자가래에 의하면은, 뭔 말인지 알겠지? 주자가래에 의하면은, 그 차남은 1년을 있고, 장남은 3년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서인은, 차남이니까 1년만 입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남인이 뭐라 그래? 아니, 그래도 왕이잖아. 그러면 왕답게 장남대우를 해줘야지 무슨 차남대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됐어, 이제. 됐어. 어레인지 됐어. 그런데 이제 얘가 죽었다니까? 인선왕후가? 그럼 이제 며느리의 장례식에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또 그걸로 격돌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2차 갑인예송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기해예송, 두 번째 갑인예송,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그냥 통칭 예송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인예송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장남의 며느리한테는 뭘 하냐면은 1년인데 장남이 아닌 차남의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한다? 그냥 9개월만 입어도 돼. 그러니까 남인은 무조건 길게 잡고 서인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짧게 잡죠. 남인은 여기에 있는 이 효종을 장남 대우를 해주지만 서인은 어떻게 한다? 아니, 왕도 일반 양반들이나 사람들처럼 똑같이 적용돼야 돼, 예법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왕 대우를 해주는 당파는 어느 당파냐고. 남인이지. 왕 대우를 안 해주고 왕이라 할지라도 일반 4대부들과 똑같은 예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인이죠. 그럼 왜 이런 시각 차이가 나타났냐는 거지. Why? 자, 인조 반정에서, 그죠? 당시 광해군 시기 때, 그죠? 당파가 총 몇 개 있었어? 사실상 3개 있었지. 첫 번째가 서인, 두 번째가 남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북인, 이렇게 있었잖아. 남인과 북인이 갈라지게 된 계기는 기억하시죠? 무슨 사건? 정열이 배난과 건저희 사건을 지나오면서, 그죠? 거기에 있는 그 서인을 세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북인. 아니다. 그래도 좀 온건하게 가자라고 했던 애들이 남인. 그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광해군의 이 중립외교를 지지했던 당파가 어느 당파예요? 북인이었잖아. 그러면 인조 반정을 통해 가지고 북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날라갔겠지. 그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서인과 남인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는 반정을 일으킨 주체, 인조 반정을 일으킨 주체가 어디냐는 거야. 서인이었지. 근데 이 서인이 인조, 효종, 현종 약 60여 년간 조선의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를테면 우리 정치적으로 보자면 얘들이 여당인 거죠. 정권을 잡은 애들인 거죠. 근데 여기는 남인은 무슨 당이야? 야당인 거지. 그래서 정권을 잡은 서인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 조선의 주인은 왕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한 축이다. 왕과 서인은 거의 대등한 뭐다? 존재다. 권력 관계에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년설이니 3년설이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남인은 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돼? 왕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을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 서인은 야 60년 동안 우리가 정권 잡다 보니까 뭐 왕 그거 별거 아니던만. 그리고 이번에 현종 나이도 어린 왕이 뭐 우리가 입김 확 하면은 바로 지지해주고 그죠? 앞으로 세상도 서인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기해예송 때에는 뭘 잘 몰라서 현종이 어떻게 하냐면 서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갑인예송 때에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현종이 통치할 만큼 해봤어.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남인 서인 이런 권력관계 구조도 이제 다 알아.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대빵이고 누가 힘이 세고 이런 것까지 싹 다 알아. 이걸 알다 보니까 이제 열이 받아. 왜 열이 받지? 우리 아빠, 엄마 죽었을 때 대우를 해주는 거는 남인이구나. 우리 아빠, 엄마 죽었을 때 대우를 안 해주는 애들은 서인이구나. 이걸 판단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인예송 때에 이번에도 우리 현종께서 서인의 편을 들어주실 거야. 우후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 서인하고 남인 대표 나와. 내가 이제 이거 해줄게. 판단 내려줄게. 자 윈 이러면서 누구 손을 들어준다? 남인의 여기에 있는 1년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은 시그널이죠. 일종의 시그널이죠. 이 1년에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서인한테 앞으로 니들이 하는 얘기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 시그널이었다고. 엄청 놀랐겠죠 서인이. 그래서 이 기해예송하고 갑인예송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서인도 이제 어떻게 한다? 남인을 뭘로 여긴다? 경쟁자로 여기는 거야. 왜? 왕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권력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드는 거지. 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당파를 어떻게 하냐면 경쟁자로 여기는 상황에서 이것이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 뒤에서 나오는 뭐다? 환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국. 됐어요? 자, 그러면 현종 정리하겠습니다. 민재야, 네. 정신 차려. 네. 저 갑니다. 예송이 뭐예요? 왕실 상에서 상복을 얼마나 있느냐를 두고 현종조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죠? 두 개의 당파가 있어요. 무슨 당파가 있죠? 서인과 남인이 있어요. 집권자는 어디예요? 서인 쪽이에요. 남인은 야당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두 개의 예송이 있습니다. 무슨 예송?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이 있어요. 자, 무조건 남인은 길고 서인은 짧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효종 사후에 이제 이 왕이 죽었을 때 자이대비조 씨가 상복을 얼마나 있느냐를 두고 싸운 거죠. 그죠? 남인은 몇 년설? 3년설. 서인은 몇 년설? 1년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을 들어줘요? 서인의 편을 들어주죠. 여기서 서인이 윈이에요. 그런데 갑인예송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권력 구도가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현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선왕후가 사망했었을 때 남인은 1년을 주장하고 서인은 9개월을 주장하는데 이때 누구 편을 들어준다? 남인 편을 들어준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당쟁이, 이 당끼리의 어떠한 경쟁 관계가 굉장히 격화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온다? 환국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